안녕하세요. 와이마입니다. 저희 블로그 다이어리 메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를 못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녀가 4살 때까지는 육아에 힘들어하면서 자녀 교육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영어 유치원과 튼튼 영어, 잉글리시 에그, 월팸 등 수백만 원짜리 교육들을 상담받고 다녔는데 나중에 깨닫게 된게 이 단어가 앞에 붙으면 비싸지는 그런 매직 워드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웨딩이란 단어, 예신 이런 단어들이 그렇고요. 자녀가 어릴 때는 친환경, 유기농, 그리고 사교육계에서는 매직 워드가 영어입니다. 영어 축구, 영어 미술, 영어 놀이터. 영어가 붙으면 기본적인 커리큘럼에 비해서 더 비싸지는데 현실은 kick the ball please, good job 정도입니다. 엄마가 영어를 못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기초만이라도 시작해본다. 알파벳만큼은 해보고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못하던 제가 어떻게 자녀를 홈스쿨로 영어 유치원 이상의 결과를 내고 유치부, 초등부 영어 수업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의 블로그 다이어리 메뉴에 가시면 흑흑한 이야기 중에 4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아 영어를 시작할 때 회화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문자를 먼저 배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미국 공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학교, 영어 유치원, 그리고 학원, 공부방들까지 커리큘럼을 다 비교해 보았을 때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익히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 회화보다는 리딩으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읽을 수 있어야 하며 문자를 익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부모님이 집에서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 그런 분들은 모국어를 익히듯이 소리를 먼저 익히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학습 현황,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점을 제가 여쭤보았는데 원하는 방향으로는 놀이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부담 없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 집에서 이미 음원이나 영상 노출은 하신 분들은 약간 체계적으로 문자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알파벳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노래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학습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한 달 스터디인데 한 달 동안 알파벳을 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알파벳을 즐겁게 접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즐겁게 하되 알파벳은 결국 단어를 알고 리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벳을 뗐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학습이 가미가 되어야 하고요. 그저 놀이로만 끝나지 않도록 학습과의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자녀가 모르는 알파벳이 있으면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8회 나눠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회차가 ABC라고 한다면 자녀한테 ABC 대문자랑 소문자가 인지하고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쓸 줄 아는지 이거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어볼 때 그거 알아? 왜 몰라? 그것도 몰랐어? 그럼 써봐. 이렇게 시키지 마시고 우리 Y 대문자 엄마 A 글자 쓸 수 있어? 엄마랑 함께 같이 써볼까? 그럼 C도 쓸 수 있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확인을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이 끝났을 때 각자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모르는 알파벳이 있으면 그거를 적어 놓으셨다가 개인적으로 한 바퀴 더 돌면서 그 부분은 좀 더 놀이식으로 집중을 해서 채워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6세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알파벳 인지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물론 7세 때는 학습식으로만 했을 경우에 한 달 정도면 또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7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 만에 끝내고 뭐 이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에 끝냈을 때도 분명히 B나 D, P나 Q 헷갈리는 단어가 몇 개는 계속 한 장기간 동안 그게 지속이 됩니다.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몇 개 헷갈리는 정도는. 대다수 의견들이 엄마가 영화를 모시고 기초도 모르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셨어요. 영화를 본 엄마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홈스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 앞에서 잘하는 척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못하는 것을 감추거나 창피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모르는 거를 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한테.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 아빠한테 물어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이는 엄마는 모르는 걸 물어봐도 어차피 모른다고 하겠지? 그런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엄마한테 모르는 게 있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본인도 흥미를 좀 잃어버리고 어차피 엄마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모르면 구글을 검색해서 그 단어 발음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단한 단어를 아이가 질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 봤자 짧은 리더스 정도라고 봤을 때 그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아무리 용어를 모르는 엄마라고 해도 뭐 한 페이지에서 한두 개 정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운드를 같이 들어서 뜻도 함께 추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물론 알파벳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체도 이 모든 과정이 다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뭐 애를 뭐 잡고 학대하고 공부를 너무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국어 책을 함께 보내듯이 영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저도 영어를 못했지만 엄마는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못해. 그런데 Y는 5살 때부터 알파벳을 배웠으니까 영어 정말 잘할 수 있겠다. 좋겠다. 그리고 엄마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커. Y와 함께 공부하면서 엄마도 더 똑똑해지고 싶고 잘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정말 재밌겠다. 엄마 재밌는 거 알파벳 공부 한번 해볼래. 혼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러면 어린 친구들은 엄마가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해요.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겠다고 올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녹음을 하는 지금 이 와중에 Y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랑 5살 때 알파벳 공부했잖아. 근데 그거 재밌었어? 그랬더니 재밌었대요. 왜 재밌었어? 어떤 부분이? 그랬더니 엄마랑 딱 붙어서 같이 앉아서 영상 보고 활동하는 게 재밌었어. 엄마랑 같이 해서 재밌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한 달이 결코 뭐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그 처음 시작하는 그 공부 정서, 영어에 대한 그런 정서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디 다들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스케줄을 말씀드려야 되죠. 이 페이지는 제가 단톡방에 파일을 넘겨드릴 거예요. 그걸 출력을 하셔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붙여두시고 다 했다 싶으시면 옆에 체크박스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체크를 셀프로 하시면 진도를 안 놓치고 따라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해당하는 날짜에 단톡방에 파일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영상 파일을 드리면서 워크지도 같이 드릴 거예요. 추천되는 영상도 같이 드리고. 그럼 그거를 월, 화, 수, 월요일날 받으셨으면 수요일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시간 뭐 이틀 더 있네 이러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받으셨으면 그날 어떻게든 그 워크지를 출력해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뭐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저녁 먹고 나서 1시간 정도는 시간이 되시거든요. 1시간도 사실 필요 없어요. 한 2, 30분?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루만 그날 받은 날 즉시 놀아주시면 사진을 한 장 정도 찍어서 한두 장 찍어서 그거를 본인의 블로그에 이제 포스팅을 하시는 거죠. 내용도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오늘 뭐 했다. 아니면 뭐 어떤 거는 좀 어려워하더라. 어떤 건 즐거워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나중에도 또 이게 다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실 때 필수 해시태그로
Y맘 스터디, Y맘 알파벳 스터디, Y맘 엄마표 영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붙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톡방 공지에다가 제가 1주차 댓글 여기 달아주세요 이렇게 공지를 드릴 거예요. 거기에 달아주시면 끝납니다. 이거를 8번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이 가이드 영상은 그냥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구 같은 거를 쓰셔도 좋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두고 월목 여기 부분만 8번 잘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은 최종적인 후기 그걸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베스트는 월목만 지키는 것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월화수 계속 반복 목금토 반복 이렇게 하루에 뭐 5분 10분이라도 아이와 함께 영상이라도 같이 본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파벳의 학습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순서는 영어 유치원이나 어떤 학원에서도 레벨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일단 알파벳의 정확한 이름과 순서를 아는지, 그리고 대소문자를 인식하고 서로 짝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써볼 수 있는지, 음가를 알고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알파벳의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연령과 발달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겠죠. 같은 나이라도 발달 상황이 다 다르고 지금까지 노출 정도가 다르고 어린애들일수록 계월이 많이 중요하죠, 나이보다. 네. 예를 들면 HIJ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제가 6살 수업을 했을 때 아이를 제가 보여주면서 이 알파벳 이름 뭔지 알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차이라고 대답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차이. 인상 깊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노래로만 많이 들었던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네, 그래서 HIJK 이렇게 들었던 거죠. 한 번도 엄마가 옆에서 HIJ 이렇게 짚어준 적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나중에 이게 또 단어도 알게 되고 리딩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같이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문자랑 소문자가 뭔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엄마 A, 애기 A, 알파벳은 다 엄마랑 애기가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쓰는 거는 갑자기 뭐 영어를 갑자기 잘 쓰게 되고 이런 건 없고요. 연습을 해야지 잘 쓰게 되는데 먼저 어린 친구들은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색칠하는 걸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색연필로 두꺼운 걸로 써보기 힘 별로 안 들어가는 뭐 보드마커나 이런 건 좀 냄새가 나긴 하지만 아무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연필을 쓰더라도 사비 연필이 좀 더 부드럽죠. 그런 거를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점선을 따라가는 연습도 해보고 점차 그게 손에 힘이 생긴 후부터는 한 7살부터는 영어 노트에다가 줄을 맞춰서 대소문자 그렇게 쓰는 것까지가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굳이 이거 너무 타이트하게 가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A라는 알파벳은 L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로 시작하는 단어는 F이 있다. 거기까지 아는 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사교육을 갈 거예요. 근데 알파벳반부터 시작할 텐데 거기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만 좀 유독 많이 못하고 이러면 아이도 약간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자기가 좀 잘하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많이 아이한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노출의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사를 퇴근한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나 하고 이제 밤에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이 스터디 자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와서 저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본 건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오히려 이젠 아이가 응원을 하는구나.
가슴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함께 하고자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 첫 시작을 저는 정말 응원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